중흥과 국난 극복을 위한 자비순례 대장정이 동화사에서 시작됐습니다. 21일간 하루 20에서 30km를 걷는 강행군을 통해 전법 과정을 되새기고 불교 중흥의 화두를 풀어냅니다. 동화사에서 대장정을 시작한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이 첫날 20km를 순례하고 대구 북쪽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첫날 현장과 자비순례에 동참한 불교계 리더들의 원력을 들어봤습니다. 내일 574돌 한글날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이 한글로 풀어쓴 역사 이야기 테마전을 열었습니다. 불교적 색채가 묻어난 한글 소설, 구운몽을 비롯해 조선시대 고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고은 최치원 선생의 흔적이 남아있는 해인사가 1218주년 계산대제를 맞아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최영성 교수는 시대가 혼란할수록 계율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노인영화제가 4위 공간 인비트윈을 주제로 21일 개막합니다. 홍보대사의 정희태, 정다은 씨가 위촉된 가운데 노인감독 11편, 청년감독 25편, 해외 19편이 상영됩니다. 전통 불교 미술을 계승하고 현대화해온 단청문양보존연구회가 도심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기능 보유자, 덕문스님 유작 등 3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위한 자비순례 대장정이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시작됐습니다. 21일간 하루 20에서 30km를 걷는 강행군을 통해 부처님의 전법 과정을 되새기고 한국불교 중흥의 화두를 풀어낼 순례단에 불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입제식 현장에 안홍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계종 종정예야 진제법원 대종사가 주석하는 팔공총림 동화사. 통일 대불전 앞에 80여 명의 사부 대중이 모였습니다. 위례상월선언 천막결사 정신에 이어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위한 자비순례 대장정에 이름을 올린 동참자들입니다. 결의에 찬 눈에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담고 두 발에는 국난 극복이라는 화두를 들었습니다. 한국불교 역사상 초유의 순례길이 될 상월선언 만행결사 국난 극복 자비순례 입제식이 어제 동화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진제법원 대종사는 부처님의 전법 과정을 되새기는 순례에 나선 사부대중에게 화두를 간절히 의심해 일념을 지속되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2600년 전 새벽배를 보고 깨달으신 우리 부처님의 길을 따라 사부대중이 만행결사 자비순례 정진에 나서니 부처님의 진리가 위대한 공간을 초월하여 현전함이로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장 정묵스님도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염원하며 자비순례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대전환이 이뤄지길 기대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종종예화의 중명하에 한국 불교의 대정환을 일으킨 상월선언 해주 자승스님과 순례를 함께 하시는 사부대중, 그리고 자비순례 행사를 준비 중이신 총도감 호산스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부처님의 가피력이 엄만해양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기원드립니다. 순례 동참 대중의 결의와 원만회양의 발언을 담은 고불문은 조계종 중앙종회위원 우봉스님과 전 재무부장 유승스님,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윤정은 한국대학생 불교연합 회장이 낭독했습니다. 걷는 길에는 감사해야 할 대지가 풍요롭고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바로 곁에 있으니 불국토를 장엄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묵묵히 걸어가겠나이다. 신신과 원력이 하나가 되는 정진이 곧 너와 나를 이어주는 자비와 지혜의 길이며 모든 사람의 복덕으로 고르게 나눠주는 회양의 공덕임을 알아가겠나이다. 입제식에서 상월선언 입승 진각스님이 아홉스님을 대표해 동화사 주지 능종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호계 원장 무상스님은 자비순례 동참 대중을 대표해 능종스님에게 마스크 1만 장을 지원했습니다.
상월선언 회주 자승스님을 비롯한 순례단은 동화사에서 출발해 대구, 경북, 충청, 경기 지역을 순례하고 오는 27일 서울 봉원사 미륵대불에서 회양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21일간 하루 20에서 30km를 걷는 강행군을 통해 부처님의 전법 과정을 되새기고 한국 불교 중흥의 화두를 풀어낼 순례단에 불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대장정을 시작한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이 첫날 20km를 순례하고 대구 북쪽에서 휴식을 취했는데요. 순례 첫날 현장과 자비순례에 동참한 불교계 리더들의 원력을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팔공산을 배경으로 가사를 수한 비구, 비구니 스님들과 우바세 우바이들이 줄을 지어 걸어갑니다. 원활한 행선을 위해 조여맨 가사 매듭과 힘찬 걸음에서 사부대중의 결연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발언하며 어제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첫걸음을 뗀 만행결사 자비순례 현장입니다. 대장정의 시작을 응원하는 조계종 불교음악원과 봉은국악 합주단의 음성공양은 순례단의 걸음에 힘을 불어넣습니다. 순례단의 가장 중요한 청규인 무건 때문에 말로 고마움을 표하진 못하지만 밝은 미소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동화사 불자님들이, 대구 불자님들이 굉장히 불심이 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리두기를 해서 다 박수도 쳐주고 또 힘내라고 이렇게 스님들 합장하고 응원해 주는 게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봉헌 합주단에서 또 이렇게 멀리까지 와가지고 다 잘 무난히 하라는 그 응원 메시지도 전달을 받아서 언제 왔는지 그냥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번 순례에는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동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첫날에는 3주간 모든 일정을 함께할 수 없는 인사들이 일일 참가 형식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동국대학교를 대표해 첫날 순례에 동참한 윤성희 총장은 한국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에 동국 발전이라는 가치를 담아 더 훌륭한 인재 양성에 매진하겠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세운 원력이라고 하면은 우리 만행결사가 가지고 있는 불교 중흥이라든지 국난 극복의 동국 발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염원을 여기에 더해서 우리 동국인은 항상 동참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례단은 선선한 가을 날씨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무사히 야영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노력도 더해져 위기를 대처하는 모범적인 방역이라는 호평도 이어졌습니다. 매일 발열 체크를 3회 실시하고 텐트 개별 소독과 마스크 착용, 행선 시 거리두기, 무건을 실천하며 방역과 수행의 조화를 이뤘습니다. 정치권 인사로 참가한 나경원 전 국회의원은 이번 자비순례가 대중의 마음을 모으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행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마음을 모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두들 어렵다고 하십니다. 이럴 때 모두 한 마음을 모은다는 면에서 우리 이번 자비순례라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건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한 마음을 모으는 그런 뜻으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길 위에서 진리를 찾고 길 위에서 대중을 감화하기 위해 첫 발을 뗀 자비순례는 오는 27일까지 매일 정진하며 한국 불교의 결사가 갖는 의미를 널리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36사단 원주 법웅사가 한국 불교와 종단 발전을 위한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조계종 군종교구장 해자스님과 법웅사 주지 하군스님 등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스님은 군종교구의 계룡대 호국 홍제사 삼천불 조성불사 모연에 첫 번째로 동참하고 불사가 원만 회항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해자 스님은 전군의 법사들이 심신과 원력을 가지고 홍제사 불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은 주지 하군 스님을 비롯한 신도들이 십시일반 마련했으며 홍제사 불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구 길상선원이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으로 1,200만 원을 쾌척했습니다.
해인사 국일암 감원 명법스님은 어제 길상선언 주지 원명스님을 대신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기금 1,000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기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명스님 상좌인 정주스님도 100만 원력 결집불사기금 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어려운 가운데 100만 원력에 동참해줘서 감사하다며 불사가 원만 회항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574돌 한글날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한글날을 맞아 한글로 풀어 쓴 역사 이야기 테마전을 열었습니다. 윤회와 인생 무상 등 불교적 색채가 묻어난 한글 소설 구운몽을 비롯해 조선시대 고서를 친숙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임금인 정조가 고위 관료에게 은밀히 보낸 편지를 스마트폰 대화창으로 재해석한 영상입니다. 왕은 소의 무분별한 도사를 염려하며 벌금을 통한 우금 정책을 제안하고 권위를 활용해 본인에게 상소를 올리도록 지시합니다. 실제 편지는 정치적 발언과 신하를 향한 뒷담화 등도 적혀 있는데 이는 숭유역불 속 불교를 포용, 탕평책을 펼친 것과 대비되며 정조의 또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574돌 한글날을 맞아 개최한 한글로 풀어 쓴 역사 이야기 테마전. 전시는 박물관이 추진하는 문해력 증강 사업의 일환으로 한글과 한자로 된 유물을 보다 쉽게 접근해 청소년과 일반인의 역사인식을 높이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에는 한글날을 맞아서 조금 더 우리 시대의 그런 감성과 재미있게 풀어내서 역사 이야기에 대한 흥미를 끌어내기 위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4가지 주제로 구성된 전시는 SNS와 유튜브 등을 활용해 조선시대 사회상과 숨겨진 이야기를 동시에 전합니다. 이 중 조선의 베스트셀러 섹션이 흥미로운데 당시 돈을 받고 책을 빌려주는 새 책점에 빗대어 최초의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과 춘향전, 박시전 등 다양한 고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권선징악의 의미를 담은 사시남정기와 성진스님을 주인공으로 윤회와 인생무상, 공사상 등 불교적 색채가 묻어난 구운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모두 다 누리고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그것이 모두 꿈이었다라고 하는 인생무상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약간 한상문학의 고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다시 그 스님으로 돌아가서 돌을 닦는 데 열중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조선시대 상속문서인 분재기를 통해 부모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골고루 나눠준 당시의 국법을 확인할 수 있고 사도세자 묘지문과 옥인 등 유물과 동반 전시된 영상 콘텐츠로 당시의 역사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역사 자료를 번역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문학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파 작업이나 좀 재밌고 위트 있게 그려낸 것들이 있어서 오셔서 보시면 정말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한자의 벽을 넘어 고전의 쉬운 해설과 한글의 소중함을 전시로 풀어낸 국립중앙박물관. 테마전은 상설 전시실 중근세관 조선 2실에서 내년 3월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고은 최치원 선생의 발자취가 가장 많이 남은 곳이 합천 해인사입니다. 고은 선생의 흔적이 남아있는 해인사가 1218주년 계산대제를 맞아 해인사와 최치원 선생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입니다. 신라 말기의 학자이자 문장가인 고은 최치원 선생. 지난 태풍 링링으로 소실됐지만 최치원 선생이 꽂은 지팡이가 나무가 됐다는 전설이 있는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 뛰어난 문필력을 지녔던 그는 신분 타파 등 사회 모순의 개혁에 힘쓴 지성의 선구자였습니다. 최치원 선생이 남긴 업적을 중심으로 후학들이 인문학 연구 등을 통해 한문학적으로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해인사가 어제 경내 보경당에서 인문과학연구소와 함께 해인사와 최치원을 주제로 1218주년 계산대제를 기념해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최치원 선생님의 삶이 어떻게 해인사와 연결되어 펼쳐지게 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라 사회에 누적된 모순이 심화되어 나타난 말기적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최치원의 삶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이 자리에는 해인사 주지 현흥 스님, 해인사 전계사 무관 대종사, 학인 스님들뿐 아니라 국내 최초원 연구 권위자들과 경주 최씨 중앙종친회 최청구 수석 부회장 등이 참석해 그동안 연구 성과를 짚었습니다. 해인사는 코로나19 본격 확산 이후 온라인 법회나 행사를 진행해왔고 이번에도 해인사 TV를 통해 중계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최치원 선생의 안목을 통해 이 시대의 불교를 조망했습니다. 참 굉장히 깊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마지막 여생을 참 작품 활동도 하시고 뭐 욕도 많이 남기셨지만 또 여기서 말년을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좀 더 심도 있고 정말 성과를 내는 이런 학술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세미나는 해인사 기록자 최치원, 최치원의 가야산 승선설화 연구, 최치원 가계와 불교 인연, 최치원의 불교 사상, 신라말 최치원이 차문화의 전파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4시간가량 심도 있는 토론회 장이 됐습니다. 해인사 결계량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글인데요. 특히 말세에 가면 계율을 지킨 사람이 없죠. 굉장히 혼란합니다. 무질서합니다. 이럴 때야말로 불교 정신으로 돌아가서 계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넉자인데요. 지금 이 난국을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은 넉자가 수계자지. 누구나 계율을 잘 지키고. 정치적 개혁안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했던 최치원 선생. 당시 골품제의 틀에 박힌 진골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않자 관직을 버리고 가야산 해인사에서 여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내가 그 변화가 되라는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간디의 말처럼 비폭력 운동에 담긴 평화의 염원은 오늘날 업적과 성과를 내는 것보다 일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2020 서울 노인영화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이공간 인비트윈을 주제로 열리는데요. 홍보대사의 배우 정희태, 정다은 씨가 위촉됐습니다. 국내 60세 이상 노인 감독이 제작한 영화 11편을 비롯해 청년 감독 25편, 해외 19편의 작품이 본선에 상영됩니다. 정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 서울 노인영화제 홍보대사에 정희태, 정다은 배우가 위촉됐습니다. 서울 노인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어제 서울극장에서 홍보대사 위촉식과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서울 노인영화제 집행위원장 희유 스님은 두 배우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남은 준비 기간과 영화제 기간 동안 홍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보대사들은 핸드 프린팅을 남기며 역대 홍보대사들처럼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인의 어떤 긍정적인 면 이런 부분들을 부각해서 영화제의 의미도 더 살리 두고자 하고 노인이라는 단어가 좀 멀게만 느껴졌던 편이었어요. 근데 저희의 미래의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영화제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서울 노인영화제 올해 주제는 사이공간. 달라진 환경 속에서 지쳐있는 마음을 위로하고 안전거리는 유지하면서 정서적인 거리는 이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타인과 세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대상 스스로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지 않은 그런 여유를 가진 영화의 결을 가진 영화를 약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국내 60세 이상 노인 감독이 제작한 영화 11편을 비롯해 청년 감독 25편, 해외 19편의 작품이 본선에서 상영됩니다. 특별 섹션인 영상 자서전 프로젝트 인생 교환에서는 일제강제 동원 피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청년 감독들이 풀어냅니다. 복지관을 하면서도 계속 느낀 게 어르신 한 분이 사라지면 정말 도서관 하나가, 박물관 하나가 사라진다는 말이 저는 정말로 실생활에서 체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점점 더 이제
세상을 등지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서울 노인영화제는 오프라인으로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극장과 CGV 피카디리 1958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영화제는 주간 방송사 TBS를 통해 TV와 유튜브로 집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전통 불교 미술을 계승하고 현대화해온 단청 문양 보존연구회가 올해는 대중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도심 한복판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기능 보유자, 덕문스님 유작 등 3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국가무형문화재 48호 단청장 기능 보유자 덕문스님을 초대 이사장으로 50여 년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단청문양 보존연구회가 올해는 특별히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아닌 종로 인사동에서 기획전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작품을 감상하고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붓끝으로 전통을 말하다. 단청문양 보존연구회는 이번 기획전 주제가 불교 미술을 대변한다고 설명합니다. 불교 미술은 선이 생명이고, 근데 이 선이 힘이 있어야 그 그림 자체가 생동하면 안다. 그래서 오늘 전시 타이틀이 전통 불교 미술의 대변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기획전에는 단청문양을 포함해 30여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초대 이사장 국가무형문화재 단청장 기능 보유자 월주 덕문스님의 1971년작 백이관음도를 비롯해 김용우 현 이사장의 금리채색 용왕도, 내소사 대웅보전의 백이관음보살자상 벽화모사도까지 불교 미술의 오랜 역사와 연구회의 전통을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이 선보였습니다. 예전 문양이랑 지금까지 그려졌던 문양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또 보존되고 전승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단청문양 보존연구회 기획전 붓끝으로 전통을 말하다는 인사동 갤러리 이즈 제4전시장에서 오는 13일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코로나19로 한 차례 연기됐던 풍경소리의 찬불과 열창대회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풍경소리 측은 전국적인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당초 오는 9월 25일 계획했던 찬불과 열창대회 본선 일정을 10월 23일로 연기했습니다. 본선 진출자 발표는 10월 12일에 있을 예정이며 본선 공연은 10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무관중 경연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찬불과 열창대회는 코로나 극복 응원 부탁 콘서트 노래하고 싶어요를 주제로 열리며 찬불가를 사랑하는 불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천안 태학사가 가수 김호중 씨의 팬클럽인 충남 아리스 회원들과 함께 천안 서부역 무료급식소에서 지역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도시락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트바로티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의 생일을 맞아 1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충남 지역 팬클럽 충남 아리스 회원들은 어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태학사와 함께 도시락 봉사에 나섰습니다. 태학사가 매주 봉사해 오던 천안 서부역 무료 급식소 운영이 코로나19로 중단돼 지역 어르신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충남 아리스 회원들이 뜻을 함께했습니다. 무료 도시락 나눔 봉사에는 천안 태학사 주지 법연 스님과 신도회 회원, 박남주 천안시 의원, 충남 아리스 회원들이 동참해 도시락과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지역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종교법인 신요엔 총본산이 코로나19 극복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제등호마 법요를 봉행했습니다. 종교법인 신요엔 총본사는 지난 4일 일본 도쿄 야마나시현 야마나시 징진사 별원에서 마스크 착용과 체온 측정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제등호마 법요를 봉행하고 세계적 고난의 시간을 부처님의 가피를 통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이토 신소 원주는 불퇴전의 각오로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살펴보는 이타적 대승행을 다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법인 신교회는 해마다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제등호마 법요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